네, 2월 22일 주간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아마 1부, 2부, 3부 해가지고 해외 축구랑 NBA가 이제 2부, 3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제 그래도 약 먹고 일찍 잤더니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J리그, K리그 개막을 했기 때문에 축구 위주로 주간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명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해축 같은 경우에는 버니 승하고 브랜트포드 다득점 푸근하게 들어왔고요. 어, 최근에 해축은 10승 2패. 그다음 무자비도 들어왔습니다. 무자비도 들어오면서 무자비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더라도 많아야 두 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갔어요. 딱 하나 가서 잘 들어왔고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가 주말에 다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었던 구간인데 뭐 이번 주 주말도 J리그나 K리그 뭐 개막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한번 잘 준비해 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뭐 축구 같은 경우에 뭐 보시다시피 뒤에는 제가 체크를 안 했지만 이란 승의 다득점도 떴고요. 우즈벡 승 마이너스 오버도 떴어요. 그래서 축구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구 배구는 좀 간단하게 갈게요. 축구가 설명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농구 배구는 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썸하고 신한은행은 이 경기는 둘 다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들을 얼마큼 쓸지, 썸도 얼마큼 쓸지가 중요하고 리카가 뭐 은퇴 발표하긴 했는데 뭐 이거는 그래도 신한이 리카 은퇴도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홈 경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리카가 이제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한이 힘을 쓰지 않을까. 베스트 주전 전력들을.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반드시 꼭 가셔야 되는 경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야 한다면 이거 신한 승에 다득점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양 팀 다 조금 수비 없이 조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점 뜰 수는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 김단비가 놓친 자유투가 한 5개인가 됐었고 5개를 다 놓쳤었죠. 그 정도 놓친 선수도 아니었고 수비를 그렇게 양 팀이 빡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필수로 꼭 가야 되는 그런 경기는 아니지만 가야 한다면 신한 승이나 그다음 다득점 쪽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카드하고 현대캐피탈은 이제 현대캐피탈이 이제 직장 경기, 항공 경기에서 이겼으면 우승인데 패했어요.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또 레오의 공격 성공률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캐 승의 마인에 1.세트 마인에 다득점 보는 게 맞죠? 우카가 그래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한 세트는 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카드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지더라도 그리고 뭐 180.5라면 뭐 3대1 나오면 다득점이 뜰 수 있는 낮은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캐피탈승의 1.5세트 마인의 다득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 정관장하고 GS 칼텍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구 배구는 좀 간단하게 하고 축구가 많다 보니까 축구 위주로 설명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일단 정관장이 직전 경기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기는 순위 2위하고 2위를 탈환하고 안 하고 차치하더라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는 이거는 조금 제대로 정비하고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관장 승, 1.5세트 마인승. 다만 GS 칼텍스의 최근의 폼이라면 뭐 올 시즌 한 번도 정관장을 못 잡았어요. 풀세트만 세 번 가고 한 번도 못 잡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너무 낮아요. 이게 셧아웃이 나와야 돼요. 저득점이 뜨려면. 이거는 4세트 가면은 웬만하면은 다득점이 뜨는 기준점을 줬습니다. 근데 오즈들이 뭐 셧아웃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는 정관장승의 1.5세트 마인의 다득점 GS가 최소한 세트는 딴다. 다만 승패는 별로 이렇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경기이긴 해요. 왜냐면 정관장이 너무 배당 메리트가 없어서. 그래서 정관장 센마를 가시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트 마인을 가시던지
다득점을 가지셨는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 게 맞는데 배당 메리트는 다득점이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농구 배구는 세 경기를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 컨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축구부터 갈게요. K리그부터 가고 그 다음에 J리그 1부, 2부 이렇게 순서로 가겠습니다. 정보는 제가 K리그가 조금 더 많은 편이고 J리그는 지난 시즌 토대로 또 개막전 토대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주 SK하고 김천 상무입니다. 제주 SK 같은 경우에는 박동진, 김주공, 유리 조나탄이 빠지기 때문에 공격적인 전력 누수가 많고요. 김천 상무는 없어요. 맞대결은 김천 상무가 우위지만 일단 김학범 감독 부임하고 나서 제주가 홈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6승을 거뒀는데 12승이 홈에서 거둔 성적이고, 이 말은 뭐냐면 원정에서 더럽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주는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게 직전 선발로 이제 데뷔전을 치렀던 김준하를 좀 주목하시면 어떨까. 어쨌든 골 넣었던 그런 과정들이나 그 결과물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주목하실 만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김준하 선수를 좀 주목 한번 해보시고, 이 경기는 그래도 제주 홈바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제주 프렌.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C 서울하고 FC 안양입니다. 이 경기는 안양이 이제 개막전에서 제가 그때 안양 프렌에 저득점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FC 안양 치타스였죠? 원래 안양 치타스였던 걸 기억을 하죠, 원래. 근데 연고지 이전으로 안양이 K리그에서 사라졌어요, 축구팀이. 그래서 안양 치타스가 서울로 옮겼고, 그래서 FC 서울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안양이 한동안 축구팀이 없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민구단 FC 안양이 출범을 했고, 이번에 개막전에 1부 리그 승격을 지난 시즌 했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에서는 당연히 서울이 앞섭니다. 근데 저는 뭐 전력 누수는 뭐 강주혁이랑 이제 배현석 아시아에서 차출된 건 있겠지만 안양은 딱히 없고, 근데 안양은 주축 용병들이나 선수들 잘 지킨 상태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어떤 혈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좀 정말 재밌을 만한 매치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안양보다 서울이 앞서지만 또 홈발도 받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안양 프렌의 다득점으로 조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안양이 뭐 울산 상대로 사실 많이 실리적인 축구를 하면서 승리하긴 했어요. 그래서 서울 상대로도 비슷하게 흘러가긴 하겠지만, 이 경기는 저는 FC 서울이 홈발 외에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안양보다는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경기고 FC 서울 승 보는 게 FM적인 분석이겠지만, 저는 안양 프렌의 다득점 쪽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대구 FC하고 수원 FC입니다.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역시 대구도 어쨌든 대팍에서 홈발 받고요. 직전 경기 사실 선취골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세징야 역시 대구의 왕이죠. 세징야가 조금 이렇게 애를 먹기도 했었어요. 그 골대 맞는 것도 있고 뭐 불운도 있었는데, 결국 세징야가 원더골 넣으면서 그 잔디 상태, 아직도 겨울이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세징야의 원더골 중거리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끝냈고요. 그 다음에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돌아온, 갑자기 선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돌아왔잖아요. 그 2부 갔다가 중원에서 그 친구도 또 힘을 또 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라마스로 기억하는데, 라마스가 돌아온 것도 확실히 팀에 보탬을 주는 것도 있고요.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뭐 안데르손이 중심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징야 대 안데르손의 어떤 용병 간의 에이스 맞대결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대구가 수원FC 상대로 10년 가까이, 한 9년 홈에서는 무패 행진입니다. 그만큼 홈에서는 수원FC한테 지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대구FC가 홈에서의 홈발을 무시 못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마스 복귀 효과도 있다. 세징야랑 라마스 간의 또 브라질리언 호흡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또 대구의 역배를 받았다면 대구 FC 프렌, 그 다음에 굳이 보면 이거는 다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패 행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경기력 봤을 때 대구 FC 홈에서의 경기력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인천하고 경남은 2부 리그입니다. 제가 준비 안 한 경기는 패스한 거고요. 역시나 해외 축구도 그렇고 K리그, J리그도 전 경기를 분석할 수는 없어요. 인천하고 경남은 이거는 뭐 인천은 2부 뭐 우승 강력한 후보죠. 무고사 플러스 바로 내려왔고 제루소도 있고 윤정환 감독이 왔기 때문에 강원에서의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윤정환 감독이 인천을 일부로 승격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변수는 하나입니다. 1부하고 2부는 축구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인천이 과연 2부 리그 축구 스타일에 잘 적응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고요. 경남FC 같은 경우에는 이일용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테우스랑 해난 뭐 새로운 용병들, 기존 용병 플러스 마테우스 해난이 얼마나 팀에 잘 녹아들 것인지 이게 좀 변수인데 저는 이 경기는 인천 승에 그 다음에 마엔 승에 다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2부 리그 스타일에 얼마나 적응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홈 개막전이다 보니 그래도 인천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부산하고 김포FC는 부산은 선수단 변화들이 컸어요. 그 기존 용병 패신에다가 빌레로하고 이제 최전방에 2m 곤잘로 무리키 스타일은 아니에요. 키는 엄청 큰데 거기다가 중원에서 이제 임민혁하고 사비에르 어떤 기대치가 조금 있습니다. 중원 조합은. 이 경기는 김포는 뭐 변화가 크게 없어요. 디자우마 영입한 거, 그다음 서재민 이탈한 거 좀 아쉽고, 그래서 이 전력 상승은 부산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앞에 최전방 3명 중에 패신 외에 2명, 빌레로하고 곤자로 이 2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김포의 또 수비, 공격적인 수비, 안정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경기는 조금 관전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김포FC 프렌의 저득점을 조금 지켜보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부산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변화된 선수 라인업, 또 앞선 공격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지켜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미즈하고 니가타 일본 J리그로 가겠습니다. 뭐 시미즈 같은 경우에 아즈마 신화가 아직 풀핏이 아니어서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좀 있으면 라인업이 뜹니다. 아마 제가 영상에 올라가고 나서는 J리그는 2시간 전에 뜨기 때문에 라인업이 뜰 거고, 니가타 같은 경우에 아키야마가 빠지고 용병 다니로가 빠집니다. 이 경기는 일단 어려운 경기긴 하지만 니가타의 또 개막전 경기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땐 저는 니가타가 역배를 받았다면 니가타 프렌에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보고 싶습니다. 시미즈가 뭐 개막전에서 기분 좋은 도쿄 베르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저는 요코하마 마리너스 상대로 보여줬던 니가타의 경기력을 생각해 봤을 땐 니가타가 직전 개막전처럼 지지하는 경기 할 가능성이 높다. 니가타 프렌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마하고 도쿄베레드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시마는 마사오 켄토가 또 얘도 매치핏이 아니어서 불투명하고요. 용병 카브리치가 빠집니다. 그래서 도쿄베레드는 딱히 없고요. 그래서 나란히 개막전을 패했어요. 근데 가시마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계속되는 홈에서 무패 행진 대신 번니처럼 무가 많아요. 그래서 다만 그래도 저는 가시마 홈에 대한 기대치는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도쿄베르디 원정은 좀 신뢰하기 힘들다. 도쿄베르디의 또 개막전에서 경기력들도 조금 실망스러웠고, 물론 가시마도 쇼나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이 경기 무관성은 충분히 있긴 해요. 이 경기는 워낙 가시마가 홈에서 무승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도쿄베르디도 지난 시즌 가시마 상대로 또 어떻게 보면 강점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개막전 경기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가시마 신승을 보고 싶습니다. 가시마 승에 다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바 오사카하고 후쿠오카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간바 오사카가 용병 후안 알라노가 불투명하고요. 웰톤도 불투명하고 야마다 코타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좀 나와줘야 되는 선수들 이 불투명한 3명 중에 2명만 나와도 간바 오사카 승 보고 싶기는 한데 라인업을 지금 제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라인업 보고 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타카야키 빠지고 오다 이츠키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간바오사카 지금 공격 쪽에 불투명한 선수도 용병 포함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출전 여부에 따라서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간바오카사 햄무무 투트랙으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격 쪽에 지금 미정인 애들 조금 기어 나와 준다면 간바오사카 승으로 보고요. 아니다 그러면은 승패는 패스 다득점 도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감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네 공격 쪽에 알라노라던가 웰턴이 뭐 이런 친구들 둘 중에 한 명 나오고 하면은 간바오사카 승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르서하고 쇼난입니다. 세르서는
노보자리토 불투명, 니코 결장, 유이치 결장, 쇼난이 좀 많아요. 코키 불투명, 마츠모토, 용병 제하카르도 불투명, 세나 불투명, 마사키 불투명. 불투명의 결장자까지 어쨌든 쇼난이 결장 이슈도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세르소가 홈이라면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세르소 쪽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세르소가 물론 이 오사카 더비에서 대승 거둔 분위기를 또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쇼난도 물론 개막전 승리를 거뒀지만 원정 경기라는 것들, 또 이런 결장 이슈도 달려있다는 것들을 봤을 땐 그래도 세르소 쪽 봐야 되지 않나. 세르소 승, 그 다음에 굳이 보면 저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한 골 싸움 예상이 돼요. 그 다음 2부 리그로 가겠습니다. 오미야하고 고우입니다. 오미야는 아시다시피 레드불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K리그도 지금 인수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미야는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개막전. 완전 뭐 유럽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오미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스미치 불투명, 수비 쪽에 허리라인 카치야 불투명, 용병 썬데이 불투명한데 일단 극장골로 또 개막전 승리했다는 것들. 그리고 또 홈에서 또 분위기 이어갈 수 있다는 것들. 또 고우는 히카루 카시와가 빠지고 용병 아우구스도 빠지는 것도 있고 무라카미까지도 빠집니다. 얘네가 결정자가 조금 더 있고 고우도 물론 지금 개막전 경기 하는 것도 봤을 때 또 야마구치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오미야 상대로 크게 밀릴 거라고 보진 않아요. 또 3부에서 올라온 팀이고 다만 오미야의 홈에서의 어떤 분위기, 기세 이런 것들은 또 극장골 넣은 것들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경기는 오미야 승의 저득점, 이것도 한 골 싸움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바하고 도야마, 이거는 고우 프렌도 봤었는데 그래도 홈에서의 분위기는 그래도 오미야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제 초하는 고우 프렌이었어요. 근데 오미야 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뭐 메인으로 저는 안 가고 좀 관전하고 싶은 경기고요. 지바하고 도야마는 지바도 뭐 개막전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고요. 이 도야마가 지금 결장 이슈가 많아요. 지바는 사실 초반 기세는 승격 기세였는데 그 초반에 좋았던 기세가 좀 꺾였던 것도 있고 지난 시즌에. 그래서 이와키 상대로 기분 좋은 2대0 승 거뒀고 도야마도 원정에서 에이메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결장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바도 이거는 경기 시간이 조금 이것도 2시 경기이다 보니까 라인업이 좀 있으면 뜹니다. 스즈키, 소시로, 타쿠야, 코야 이렇게 불투명한 선수들이 많고 도야마도 뭐 유키, 아라타 불투명해 거기다가 시아나 불투명해. 근데 빠지는 친구들이 무사시, 주조, 그다음 용병 나스치멘토, 그 다음에 요시하라까지. 그래서 이거는 전력 차이도 있고 전력 누수까지도 감안한다면 그래도 홈팀 지바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바 승의 마연에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와타하고 사간도스입니다. 마지막 J리그 2부 경기예요. 이와타하고 사간도스인데 일단 이와타는 용병 고메스 포함해서 미정이 몇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간도스 공격 쪽에 니시카와 준 빠지고 혼다우치가 불투명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사간도스 옆에 줬다면 사간도스 프렌 그 다음에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 이와타가 제가 지난번 이와타 가서 먹기도 했거든요. 지난주에 이와타가 이제 1부에서 2부 내려와서 개막전이기도 하고 2부에서는 충분히 미토 상대로는 개막전 승리 거둘 수 있다고 봤고 물론 이제 무난하게 가다가 결국엔 똥출성을 하긴 했지만 저는 사간도스도 어쨌든 1부에서 2부 내려왔죠. 다만 물론 센다이한테 지긴 했어요. 개막전 1대 0으로. 근데 지난 시즌 1부에서 양팀의 맞대결들을 가만히 봤을 때는 상성상 사간도스가 이와타한테 강한 부분들은 무시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간도스 프렌에 양팀 만날 때마다 다득점 경기도 많았고 다득점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기 사우디하고 중국입니다. 호주 경기는 늦게 있어가지고 해축이랑 같이 할 때 코멘트 드릴게요. 이 경기는 사우디 옆에 맞았다면 중국 홈발 말고는 걱정되는 게 없어요. 사우디 프렌의 저득점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땐 사우디가 옆에 받았다면 프렌 안 볼 이유는 없어요. 준비한 경기도 코멘트를 마쳤고요. 축구 위주로 J리그 K리그 위주로 조금 코멘트를 가져갔다는 부분들, 농구 배구는 간단하게 했다는 것들은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개막전 때 지난주 주말에 축구 적중률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오늘도 무조건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따가 오후에 해외 축구 먼저 2부 오고요. 그 다음에 NBA 마지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고요. 점심 식사 안 하신 분들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